이렇게 아이한테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다할인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신학기에 무엇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적응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원인은 뭐였죠, 여러분들? 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우리 아이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신학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 오늘은 부모님 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을 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 원인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면 그 불안도와 두려움을 조금은 낮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방법은요, 바로 예측 가능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사실 아이들은요, 우리 교사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이 교사라는 일이 너무너무 저는 만족스러운 일이었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의 사랑을 무한정으로 받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선생님들이, 내가 이제 좋아해야 할 대상인 그 선생님들이 나를 과연 좋아할까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교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을 심어주신다면 아이들의 예측 가능하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미야, 엄마가 오늘 우리 미미 선생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머,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더라. 그리고 선생님 너무 친절하시던데 또 선생님이 미미 사진을 봤는지 우리 미미가 사진 속에서 너무 귀엽다고 얼른 실제로 빨리 만나보고 싶대. 너무너무 기대된다고 하시더라. 이렇게 그냥 언급하고 쓱 넘어가는 거예요. 교사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들려주는 거죠.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OT를 다녀왔다. 그럼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미야, 오늘 선생님 우리 원에 가서 만났는데 어땠어? 엄마가 보기에는 미미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그리고 미미한테도 관심 많아 보이던데 엄마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 우리 미미는 어때? 이렇게. 어머니께서 긍정적인, 아버님께서 긍정적인 감정을 아이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교사에 대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상당히 저는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 있죠? 친구. 맞습니다. 친구인데요. 이거는 사실 신입 원아인 경우에는 같은 원에 있던 아이가 새로운 원에 갔을 때 만날 확률이 사실 좀 낮아요. 하지만 재원생이 학급이 바뀌는 경우에는 다 알아요. 누구누구랑 같은 반이 되는지 나중에 반이 공개되면. 그러면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속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낯가림이 심하다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미미야, 누구누구랑 같은 반이 됐다면서? 누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 우리 미미도 그 친구랑 이렇게 놀이하면 되겠네. 등등등. 그 친구랑 뭐를 너는 이제 가면 할 수 있어. 너가 가면 그 교실에 혼자는 아니야. 오늘은 누구랑 한번 놀아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을 해주신다면 아이가 생각해요. 상상하죠. 내가 새로운 반에 가서 잘 모르는데 하지만 나는 누구는 아는 친구지. 맞아. 그 친구들이 나 같은 반이야. 애들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원에서 막 얘기해요. 우리 누구누구 같은 반이잖아. 막 누구 다른 반에 누구는 우리 반이 됐대.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언급해 주시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 너가 아는 아이가 거기 가면 있을 거다 라는 거를 언급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상황이 예측이 가능하고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적응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로운 원의 공간, 놀이터, 교육 프로그램, 놀잇감 등등등등이 있겠죠. 여기에서요, 아이가 좋아할 만한 요소랑 이 요소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 아이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전 경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가 새로운 공간에 가는데 아이가 이전에 경험한 거를 끄집어내서 그 이전의 경험과 새로운 거를 결합을 한다면 아이가 완전 새로운 거에 대해서 할 때는 완전 불안감이 큰데 이미 익숙한 거를 조인했기 때문에 아이가 절반만 불안감을 느끼고 절반은 익숙한 거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게다가 이 익숙한 것 중에서 좋아하는 요소를 연결한다면 긍정적인 감정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아이가 새로운 거에 대한 적응은 상당히 더 빨라지고 기대감을 갖고 도전해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아이가 어디 뭐 과학관 같은 데 갔는데 막 로봇 만들고 막 로봇 다루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봤더니 새롭게 올라갈 7살 학급, 6살 학급에서 로봇을 한다거나 새롭게 이제 바뀐 원에서 로봇 프로그램이 있어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부모님이 그걸 언급해 주시는 거죠. 미미야, 엄마가 오늘 우리 미미 새로 다닐 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봤거든? 그런데 로봇을 직접 만들고 그거 막 움직이는 그런 놀이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있다고 하더라. 우리 미미 지난번에 엄마랑 과학관 갔을 때 로봇 만들고 움직인 거 너무 재밌다고 얘기했잖아. 한번 볼까? 여기 봐봐, 미미야. 여기 그때 사진 찍은 거 있잖아. 이거 봐, 이런 로봇 우리 새로운 원에 가서도 한대. 이렇게 아이가 이전에 경험한 거 사진 있으면 사진까지 보여주면 더 좋아요. 왜냐면 아이가 빨리 그 상황이 떠오르고 긍정적인 감정이 같이 연결이 돼서 그 상황 전체가 새로운 환경이 느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교육과정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연결할 요소는 저는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측 가능한 환경 만드는 것 중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직접 몸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직접 원 주변에 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가면 되냐면요. 이제부터 바깥 놀이터를 갈 때 새로운 원 주변에 있는 바깥 놀이터를 선정해서 일부러 거기를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원 주변에 자전거 타면서 놀거나 원 주변에 산책하거나 원 주변에 맛있는 음식점으로 외식을 가는 거예요. 제가 왜 다 이런 거 얘기했냐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요소예요. 이 좋아하는 요소를 왜 얘기하냐면 새로운 원의 환경에 이전 경험을 심어주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플러스해서 같이 심어준다면 아까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훨씬 더 수월하게 두려움 없이 나 그때 맞아. 여기 내가 좋아했던 거 여기서 내가 놀았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바깥 놀이터 갔어요. 막 재밌게 놀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물어보는 거죠. 여기 새로운 놀이터에 와보니까 어때? 너무 재밌다, 그치? 어머, 저기 바로 옆에가 우리 미미가 다닐 원이네. 우리 미미가 바깥 놀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놀 건가 봐.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미미가 원에서 이제 마무리되면 가끔씩은 여기 와서 우리 바깥 놀이터에서 놀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이한테 긍정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세요. 또한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면 그 다음에 점점점 원 주변으로 가시는 거예요. 원 주변으로 다가가서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면서 얘기해보고 여기는 어느 교실일까? 여긴 친구들이 이런 것도 꾸며놨네? 뭐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요. 그런 게 보이는 원들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원 입구에 가서 직접 입구를 올라가 보는, 이건 진짜 좋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미미가 다닐 원인데 여기 우리 한번 올라가 볼까? 엄마가 선생님 해볼게. 미미가 한번 여기 등원한 친구 해볼래? 아니면 미미가 선생님, 엄마가 친구 해볼게. 이렇게 해서 직접 해보는 거예요.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요 누구 미미인데요. 무슨 반이에요? 제 신발장은 어딜까요? 어디로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극 해보세요. 왜냐면 애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할극으로 연습을 해봄으로써 이젠 예측 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재미있는 예측 가능한 상황. 그때 맞아. 엄마랑 아빠랑 맞아 이렇게 했지? 나 이렇게 말하면 돼. 애들은 무의식 중에 그거 다 스며들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방법들을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요. 아이한테 예측 가능한 경험이나 정보 같은 거를 주실 때요. 그냥 진짜 정보성인 글로 툭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을 담아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느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도록 플러스 돼서 이야기를 하셔야만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상상도 해보면서 그 상상 속에서 내 감정은 즐겁고 기대감이 있는 상태로 느껴지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네,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이들이 새로운 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새로운 원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원인은요, 새로운 원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 물건 또는 어떤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불안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 교사에 대한 언급, 친구들에 대한 언급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기. 두 번째, 예측 가능한 환경 만들기. 여기에는요, 새로운 원의 공간, 놀이터, 교육 프로그램, 놀잇감 중에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요소랑 연결해서 아이가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요. 반드시 긍정적인 감정과 정보와 경험을 함께 주실 것입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린 내용과 가지가 뻗어나가는 다양한 이야기들의 주제가 이렇게 있죠? 이것들은 제가 앞으로 차차 하나씩 네, 영상으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부모님들이 네,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 교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뭐 이런 사항들을 제가 부모님들께 조금씩 네,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셨다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부모님들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이제 집에서 실천을 해 주셔야 되겠죠?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